쉽고와 예측 불가를 대처하는 유연성 -8송인섭.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항시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핵심에 있다. 자, 그러면 그 인간이 갖는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왔나? 그 힘을 만드는 원천적인 근원은 교육으로부터 온다.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다. AI 시대의 교육의 본질은 바로 내 자녀의 자생력을 형성하는 일이다. 내 자녀를 위해 E-CLIPMOTIONA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을 통한 자생력 교육이 필요하다. 미래의 자생력, 감성적 창의성은 기계와 차별되는 인간만의 본성인 감성의 일상의 다양한 존재와 활동을 새롭게 배열하고 통합하고 연결하는 창의성을 더한 개념이다. 이는 통찰력 있는 창의성, 통찰력 있는 융합, 통찰력 있는 리더십으로 기를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감성, 동기, 융합, 수정, 유연성 그리고 행복한 잡종으로 이끄는 내면력으로 완성된다. 결국 감성적 창의성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E-CLIP를 통하여 내 아이의 감성적 창의력 교육을 하자. 자생력으로 유연성을 키우다. AI 시대에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하게 될 것이다. 과연 나와 내 자녀에게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유연한 대처 능력이 있을까? 사람의 잠재적 특성과 관련한 논의는 지능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지능지수에 대한 학문적 기여를 한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인간의 능력은 평균 20가지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가리켜 다중지능이라 한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사람이 다양한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는 인간의 특성을 9가지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시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개인내적 지능, 대인관계지능, 자연탐구지능, 실존적 지능로 나누면서 적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던졌다. 언어지능은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능으로 문장 구성이나 다양한 표현에 능하다. 논리수학지능은 단지 숫자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 사고방식을 발휘하는 지능이다. 시공간지능은 정확한 공간 인지로 건축이나 미술작품 등을 보는 시각적 능력이 뛰어나고 공간 배치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다. 음악지능은 음에 민감하고 음악뿐 아니라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신체운동지능은 운동과 관련하여 반응하는 지능이다. 운동을 잘하는 이들은 이 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개인내적 지능은 자신에 대한 인지를 잘하고 성찰을 통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 능력이다. 사색가적 기질이 강하고 심리나 교육 관련 인물에게서 높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대인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들의 의도나 기분, 감정을 잘 파악하고 구분하는 능력이다.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에 흔히 사회성이 좋다고 할 경우 이 지능이 높다. 자연탐구 지능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친밀감이나 관심, 이해 정도가 뛰어난 능력을 말한다. 유난히 자연환경을 좋아하고 관심을 보이는 경우 이 지능 지수가 높다. 가드너는 누구에게나 9가지 다중지능이 잠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다만 어떤 지능 지수가 유난히 높을 때 다른 것이 가려지거나 개발되지 않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운동지능이 유난히 발달한 사람에게도 공간지능이나 개인내적 지능이 충분히 내재해 있지만 잘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자생력은 전인교육 위에서 꼽힌다. 자생력은 인간의 능력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전인교육을 토대로 향상된다. 자생력이 뿌리를 내리면 다양한 잠재 능력이 골고루 발현되도록 도와 유연성도 함께 높아진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동기주도, 인지주도, 동기심, 하모리, 마이큐, EQ, SQ 자생력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잠재 능력이 골고루 자극된 아이는 설령 축구 선수를 꿈꾸더라도 동시에 건축가를 희망할 수 있고 취미로 작곡을 할 수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직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인적 역량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유연성을 키워야 할 직접적인 이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연성.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하면 유연성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다빈치를 한 분야의 직업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 화가이면서 건축가, 해부학자, 군기술자였던 그는 그야말로 어떤 상황이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빈치의 유연성을 천재성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가 하늘이 내린 재능을 지닌 것은 맞지만 그는 치밀한 노력형 인간이었다. 그 생생한 증거가 1만 3령 쪽 분량에 달하는 다빈치의 노트이다. 다빈치의 노트를 보면 그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궁금증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갔는지 알 수 있다. 어쩌면 그의 전인성과 유연성은 이런 방대한 관심사를 향해 뻗어 나가면서 그만의 다중지능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 덕분에 생겨난 것이 아닐까. 교육학자 송인섭 교수. AI 시대라는 사회의 큰 변화의 상황에서 인간의 삶은 교육의 힘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미래의 자생력, 감성적 창의성은 기계와 차별되는 인간만의 본성으로 감성의 일상의 활동을 새롭게 배열하고 통합하고 연결하는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이다.
자생력은 인간의 능력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전인 교육을 토대로 향상된다.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하면 인간의 전인적 유연성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화가이면서 건축가, 해부학자, 군기술자였던 그는 그야말로 어떤 상황이든 유연하게 전인적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빈치가 다양한 재능을 지닌 것은 맞지만 그는 치밀한 자신의 발전과 자신의 흥미를 계속하는 전인적 노력형이었다. 1만 3년 쪽 분량에 달하는 다빈치의 노트를 보면 그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궁금증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갔는지 알 수 있다. 어쩌면 그의 전인성과 유연성은 이런 방대한 관심사를 향해 뻗어 나가면서 그만의 다중지능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 덕분에 생겨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걸 넘어서 인공지능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인간다운 전인적 특성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힘은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만이 가진 인간다운 요소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감성적 창의성에서 그 답을 찾았다.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내 자녀의 세대가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 고유의 특성인 전인적 인간의 특성 위에서 자생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자녀에게 감성적 창의력인 자생력 교육을 통해 AI를 통제하며 주인으로 삶을 영위하며 주인공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자녀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가 와도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내 자녀의 몫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생력 교육을 통해 내 자녀가 주인으로 삶을 이끌게 하자. 자생력은 인간의 능력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전인 교육을 토대로 향상된다. 자생력이 뿌리를 내리면 다양한 잠재 능력이 골고루 발현되도록 도와 인간 고유의 전인적 특성 위에서 유연성도 함께 높아진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동기주도, 인지주도, 동기심화몰입, IQ, EQ, 자생력 프로그램의 지도가 필요하다. 전인적 잠재 능력이 골고루 자극된 아이는 설령 축구선수를 꿈꾸더라도 동시에 건축가를 희망할 수 있고 취미로 작곡을 할 수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직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인적 역량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유연성을 키워야 할 직접적인 이유다. 20 행복한 잡종으로 이끄는 내면력.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항시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핵심에 있다. 자, 그러면 그 인간이 갖는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왔나? 그 힘을 만드는 원천적인 근원은 교육으로부터 온다.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다. AI 시대의 교육의 본질은 바로 내 자녀의 자생력을 형성하는 일이다. 내 자녀를 위해 E-CLIPMOTIONA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을 통한 자생력 교육이 필요하다. 미래의 자생력, 감성적 창의성은 기계와 차별되는 인간만의 본성인 감성의 일상의 다양한 존재와 활동을 새롭게 배열하고 통합하고 연결하는 창의성을 더한 개념이다. 이는 통찰력 있는 창의성, 통찰력 있는 융합, 통찰력 있는 리더십으로 기를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감성, 동기, 융합, 수정, 유연성 그리고 행복한 잡종으로 이끄는 내면력으로 완성된다. 결국 감성적 창의성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다음 회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생력을 교육할 것인가? 의 질문에 그 답을 하고자 한다. E-CLIP를 통하여 내 아이의 감성적 창의력 교육을 하자. 10년간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 우리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생력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자생력을 개념화하고 연구해왔다. 그 결과 자생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할 때 눈에 띄는 성격적 특징이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은 감성적 창의성을 갖추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누구는 호기심을 품지만 누구는 그대로 수용한다. 후자의 경우 더 이상 사고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도 발전할 수 없다. 반면 호기심이 발동하면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호기심이 창의성의 원료가 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체계에서 창의성이 발휘된다. 두 번째 특징은 동기가 분명하고 열정적인 끈기가 있다는 점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학습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대부분이 동기 결여로 힘들어한다.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동기가 결여되면 무기력해진다. 목적 없이 떠다니는 배는 어디로 닿을지 모른다. 그런 아이들에게 상담을 거쳐 동기를 일깨워주면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된다. 스스로 나아갈 힘을 얻은 아이들은 열정적 끈기를 갖고 뭔가를 시도하기 시작한다. 심리학과 교수 엔젤라 더크워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엔젤라 더크워스는 열정적 끈기의 힘, 그릿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재능 신화를 뒤집는 열정적 끈기의 힘을 지닌 이들이 보여준 멋진 반전은 자생력과도 연관이 있다. 동기가 분명한 이들은 열정적 끈기를 갖고 끝까지 뭔가를 시도하는데 바로 그러한 힘이 자생력인 것이다. 자생력을 갖춘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자율성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구분이 사라진다.
초연결성이 화두인 만큼 정보와 지식, 경험과 차원이 연결되어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런 만큼 사람의 생각도 자유로워지고 경험의 개방성과 사고의 유연성 등이 자유롭게 구동되어야 한다. 그릿의 덕목을 보면 자생력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감성적 창의성을 갖춘 이들은 사고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하기에 자율성을 갖고 행동했다. 한계를 두지 않는 자율성은 맞고 틀림을 떠나 자신감과 연결된다.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신감 덕분에 자생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한 길만 팔 수는 없다. 저도 잡종입니다. 혁신가 잡종들의 과학사를 담아낸 책 태양을 멈춘 사람들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남현 교수가 미래사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의하던 중에 한 말이다. 그는 전공이나 직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받아들인다는 전인적 잡종의 태도로 다양한 분야에 마음을 열어두고 도전하라고 말한다. 남현 교수 역시 전자계산학과를 나와 정보처리학 석사를 취득했지만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에 과학기술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을 과학사로 전환할 때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다. 미쳤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결단을 내린 데에는 좋아하는 일을 배우겠다는 생각이 컸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의심스럽고 걱정되기 일쑤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는 더욱 그러하리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태도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질 때 적어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생력이라는 단어에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생력을 인간적인 질문으로 파악해보자면 나는 행복하고 스스로에게 자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 행복하고 자신 있는 사람, 즉 자생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행복한 잡종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잡종이라는 말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생력의 필요 조건을 떠올려보자. 융합, 창의, 리더십이라는 각각의 요소가 하나로 묶여 자생력을 이룬다. 자생력은 다양한 잠재 능력을 학습하는 가운데 양성되고 전이되어 변화에 쉽게 적응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자생력에서 말하는 잡종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해 나가는 행복한 잡종이 될 때 자생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교육학자 송인섭 교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잡종적 태도는 나 역시 다르지 않았다. 나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놀기를 좋아하던 시골 소년이었다. 공부에 영재미를 못 붙이다가 어떤 계기로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동기가 생기자 닥치는 대로 독서를 했다. 그 후로도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임했던 나는 어느 한 방향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교육이 지닌 가치에 매료되어 뒤늦게 교육 공부에 뛰어들어 유학까지 단기간에 마치고 강단에 섰다. 가르치는 사람이 된 후에도 교육과 심리의 관계성에 집중하다 보니 심리학을 공부했고 과학적으로도 관심을 넓혀 경계 없이 공부했다. 이런 잡종적 태도가 있었기에 지금도 어떤 일이 맡겨질 때 두려움 없이 공부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다. 자생력은 잡종적 인재로 성장하게끔 이끄는 내면의 힘이다. 시대나 성향, 학문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잡종적 태도였다. 17세기 천문학 혁명의 주인공이 된 케플러,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과학계를 비롯한 인류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뉴턴, 상대성 이론으로 양자역학 세계를 연 아인슈타인 등 이들의 업적을 보면 오로지 과학 분야에만 심취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시대적 필요나 변화에 민감한 태도를 보였고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지 않고 수학, 천문학, 인문학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통섭하는 잡종적 태도를 견지했다. 결국 그러한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생력 인재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잡종도 잡종 나름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는 잡종일 때 행복한 잡종이자 자생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사실 요즘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가정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열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아직 걸음마를 떼지도 못한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를 다니며 조기 경험을 시키거나 학원 서너 개 도는 것은 기본이고 하루에 학원을 7군데나 다니는 학생도 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것을 진짜 경험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이런 방식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생력과는 거리가 있다. 자생력은 이렇게 주도성 없이 자기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행복하고 자신 있는가? 이 질문에 아이가 그렇다고 힘차게 답하려면 스스로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필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행복한 잡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만의 동기가 있는가? 현재 나의 삶에 몰입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은 내적 동기에 의해 비로소 자유의지를 갖고 나아갈 수 있고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다. 우리 연구팀은 이를 위해 동기심화 자생력 프로그램과 몰입 자생력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 잡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생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밟아야 하는 단계다. 자생력은 행복하고 자신 있는가? 에 기분 좋게 응답하게 만드는 잡종 DNA임을 잊지 말자. 논의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AI 시대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고 삶의 가치와 성공, 그리고 행복을 찾기를 깊이 바라면서 계속 글을 읽고자 한다. 감성적 창의력인 자생력을 위한 E-CLIPM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은 바로 AI 시대의 자생력을 교육하는 출발이며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힘이다. AI 시대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전인적 성장을 통해 감성적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일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다음 해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생력을 교육할 것인가? 의 질문에 그 답을 하고자 한다. 20일 자생력의 토대를 마련하다. 환경 전략.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항시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핵심에 있다. 자, 그러면 그 인간이 갖는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왔나? 그 힘을 만드는 원천적인 근원은 교육으로부터 온다.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다. AI 시대의 교육의 본질은 바로 내 자녀의 자생력을 형성하는 일이다. 내 자녀를 위해 E-CLIPM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을 통한 자생력 교육이 필요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만 좋아진다고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의 시대의 기존의 교육 방식을 고수한다면 도리어 AI 시대에 필요한 아이의 자생력을 죽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 자생력은 정답 중심에서 탈피해 문제를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자생력은 환경 전략과 교육 전략을 통해 토대를 닦고 4단계 접근을 통해 누구나 내면화할 수 있다. E-CLIP를 통하여 내 아이의 감성적 창의력 교육을 하자. 어떻게 자생력을 교육할 것인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만 좋아진다고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의 시대의 기존의 교육 방식을 고수한다면 도리어 아이의 자생력을 죽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 자생력은 정답 중심에서 탈피해 문제를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자생력은 환경 전략과 교육 전략을 통해 토대를 닦고 4단계 접근을 통해 누구나 내면화할 수 있다. 자생력을 기르는 환경이 필요한 이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그의 책 부의 미래에서 현대의 학교 체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말한다. 현재의 학교 체제는 19세기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일 화표 준화 대량화라는 산업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학교 체제는 최적화되어 있다. 공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19세기 학교의 가장 큰 목표였다. 그런 그가 한국의 학교 시스템에 대해 뼈아픈 지적을 했다. 한국의 학교 교육은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그의 취지는 분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의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인류의 욕망은 오늘날의 풍요를 가져왔다. 이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보다 적은 사람들이 보다 적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교육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장형 학교 교육으로 진화했고 그 덕에 인류는 풍성한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미래는 교육 패러다임에서도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과연 미래의 방향인지 또 아이들의 자생력을 높여줄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8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생력 증진 실험 연구를 하면서 우리 연구팀은 학습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학습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를 동기화하고 인지 전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지속적인 자기평가를 통해 자생력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긴밀히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교육 환경이다. 인간 행동의 변화는 교육 환경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사회, 경제, 과학, 교육 등 사회전 분야로 확산되어 삶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다. 이를 통찰력 있게 파악하고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다. 세상은 유례없이 빠르게 변하고 앞으로 사회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달라진다. 4차 산업혁명에서 확언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보다 자생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되는 이유다. 교육학자 송인섭 교수 자생력을 교육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 능력, 감성적 창의성을 내면화한 자생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 감성적 창의성은 다빈치와 같은 불세출의 인물만이 가질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인 것일까? 아니다.
감성적 창의성은 인간이 지닌 잠재적 자질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전인 교육을 통해 싹트고 전이에 의해 누구나 기를 수 있는 내면적 역량이다. 걷잡을 수 없는 감성적 창의성의 전형 다빈치. 감성적 창의성, 즉 자생력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 잠시 시간을 되돌려 르네상스 시대로 가보자. 16세기 만능 예술인으로 평가받는 다빈치는 미술 건축과 학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인류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그의 사후 5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르네상스 시대와 비교해 일변했다. 4번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역사와 인류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진일보했으며 그동안 천재라 불리는 이들도 등장했다.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스티브 잡스도 있다. 요즘 시대에 천재적 인물을 거론할 때마다 여전히 다빈치가 등장한다. 500년 전의 그가 지금 시대에도 소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가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누구도 규정할 수 없을 만큼 폭넓은 범주를 아우르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 만능인의 전형이자 우리가 탐구하려는 감성적 창의성을 내면화한 자생력에 본 보기라 할 수 있다.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이제 부모님은 내 자녀의 세대가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 고유의 특성인 전인적 인간의 특성 위에서 자생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빈치가 재능이 미술에만 그쳤다면 그는 그저 잘나가는 화가로 일생을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다빈치는 달랐다. 르네상스 세상은 문화예술의 부흥기를 맞고 있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인체 구조에 호기심을 느꼈다. 호기심은 해부학을 탐구하는 길에 이르렀고 나아가 사람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깨닫는 통찰로 이어졌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서 멈추지 않고 상상을 통해 또 다른 것을 창조했다. 다빈치를 지나치게 탁월한 천재 정도로 정의 내리면 그만일까? 그는 치밀한 노력형 인간이었다. 그 생생한 증거가 다빈치의 노트이다. 1만 3천 쪽 분량에 달하는 노트는 그가 평생을 써온 것으로 현재는 이중 7,200쪽만이 전해진다. 빌 게이츠가 노트의 72쪽 분량을 3,080만 달러 약 350억 원에 구매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빈치의 노트를 보면 그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궁금증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갔는지 알 수 있다. 타고난 재능이 무색하리만치 다방면에 걸친 열린 감성과 끊임없는 호기심, 이를 끝까지 알아가려는 집요함과 탐구심이 감성적 창의성으로 폭발해 스스로 천재가 되었다. 다빈치는 감성적 창의성의 개념을 알았을까? 당연히 몰랐을 것이다. 다만 무엇이든 관심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감성이 내면에 다져져 있었고 그것이 호기심을 풀어가려는 연구를 통해 창의성으로 꼽힌 것이다. 덕분에 다빈치가 지닌 자생력의 힘은 몇 세기를 뛰어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번 주에 구체적인 감성적 창의력 교육 방법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감성적 창의력인 자생력을 위한 E-CLIPM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은 바로 AI 시대의 자생력을 교육하는 출발이며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힘이다. AI 시대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전인적 성장을 통해 감성적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일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다음 회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생력을 교육할 것인가? 의 질문에 그 답을 하고자 한다.